자, 이제 2번 문장 영작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장과의 우선 차이점을 보도록 해볼까요? 자, 1번 문장에서 쌤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진 게 이 문장의 동사를 찾아봅시다 였어요. 그리고 돌아다녔다 이렇게 하나 있었죠. 그렇죠? 물론 이 찾아서라는 말도 동사처럼 생기긴 했지만 이 아이가 이제 이 인서치 오브라는 전명구를 이용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사는 한 개였습니다. 그런데 2번은 아예 눈으로 볼 수 있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포스트잇은 노트에다 필기하는 공간이고요. 그렇죠? 이 노트에 페이지를 넘겨서 그냥 페이지 넘기세요. 괜찮아요. 밑에다 찍찍 쓰지 마. 나중에 찾기 어려워.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넘겨서 기존 페이지 밑에다가 하지 말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2번이라고 적고 밑에다가 여유롭게 필기해 주세요. 여유롭게. 맞죠? 자, 2번 바로 시작합니다. 1번과는 달려 2번은 아예 콤마로 문장을 분리시켜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문장이 2개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동사도 2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볼펜을 들고 2개의 동사를 찾아서 V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일단 하나는 그냥 하면 되죠. 다라는 표시가 있는 건 무조건 있으니까요. 그죠? 다가 됐든 요가 됐든 마무리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제 동사가 나오죠. 그럼 이제 콤마 앞에서도 있을 거니까 한번 찾아줄까요? 자, 간단해요. 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 말이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하다라고 하면 말이 되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말이 되니까 네가 동사였구나. 내가 찾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2개의 동사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시작하다. 야, 너 시작했어? 뭐 이해 가지? 나 시작했는데? 근데 뒤에 있는 거 봐봐. 있었어? 뭔 소리인지 알겠나 이게? 그러니까 즉 제일 뒤에 있는 동사는 분명히 다로 끝나니까 동사는 분명한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있었어. 뭐가? 있었어. 뭔 소리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펜을 들면 됩니다.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더 확장하세요. 동사가 길어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앞에 있는 동사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잘 봐. 근데 시작도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뭘 시작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앞에가 늘리세요 그냥. 알았죠? 왜냐면 공부했다. 그럼 뭐인지 진짜 알잖아. 근데 시작했다. 아니 그냥 시작해? 뭘 시작하는데? 뭐 공부를 시작해? 아니면 뭐 게임을 시작해? 아니면 뭐 운전을 시작해? 뭘 시작해? 울기를 시작해? 뭘 시작해? 뭔지 알겠죠? 즉 물리적으로 다로 끝난다고 진짜 동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뜻을 알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더 그으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이게 영작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앞에 있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다는 그냥 있었다보단 낫지만 그래도 시작하다라고 하면 이게 뭘 시작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없잖아요. 끝! 이렇게 해서 우리는 2개의 동사를 찾았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동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뭐 주어 동사에서 끝났네? 웜에 끝났네. 자, 그럼 뒤에 있는 문장도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은는이가 우리 아까 필기했죠? 한번 필기한 건 안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펜이 있는 친구들은요. 앞에 있는 주어 동사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더딥혀 줄게요. 이 색깔 표시만 봐도 나중에는 영작을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파란색은요. 빨간색의 하위 버전입니다. 빨간색으로 내비둔 이유는 걔는 여전히 다로 끝나는 이 문장의 핵심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앞에 있는 아이는 예전에는 다로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제 더 이상 이 문장에서는 다로 끝나지 않죠. 서로 끝나죠. 더 이상 다가 아니죠. 그래서 색깔을 바꿔준 거예요. 되게 쉬워. 봐봐.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그냥 그대로 자잖아. 그렇죠? 변한 게 없잖아. 그 색깔을 변형시키지 않은 거야. 근데 왼쪽에 있는 시작하면서는 원래는 시작했다였잖아. 근데 나중에 그 마무리가 다에서 서로 변한 거잖아. 그래서 색깔을 바꿔준 거야. 그래서 항상 진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건 얘는 뭐 시작과 끝이 똑같다. 변한 게 없다. 근데 파란색으로 색깔을 표시해준 것들은 얘네들은 중간에 한번 바뀌었구나. 역할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죠?
다시 원래는 다였는데 변했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변형시켜 준 겁니다. 그 색깔이 그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뭘 먼저 영작하느냐? 당연히 빨간색을 먼저 영작합니다. 이 파란색을 어떻게 붙여주는지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문제 나중에 처리하도록 할게요. 영작은 무조건 빨간색을 베이스로 합니다. 빨간색을 베이스로 해요. 앞에 있건 뒤에 있건 무조건 빨간색 베이스로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부터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들은 쓴 건 지워주고요. 데이. 다음 정착할 수 있었다. 밑에서 찾아야겠죠? 일단 정착하다라는 단어는 settle down이고요. 그 다음에 있었다라는 말은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쌤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다 이런 거 안 줍니다. 비동사는 네가 알아야죠. 할 수 있다. can 안 줍니다. 이거 네가 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문법 포인트 단어들은 주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으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조동사 can이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쌍시옷도 있으니까 과거까지 넣어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can settle down 이라고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됐죠? 그래서 그들은 정착할 수 있었다. They can settle down. 영작했습니다. 거의 절반 됐어요, 이제. 자, 나머지는 괄호로 묶어요. 왜냐면 이 아이는 다시 적을게요. 1V입니다. 1V. 그죠? 우리 지난 시간 1V는 multiply처럼 그냥 주어 동사로만 완벽한 문장이 구성이 끝난 아이들을 우리는 일형식 동사라고 했죠. 나는 그 동네에 정착했는데 되잖아요. 이 정착했다라는 말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자, 나머지를 이제 괄호로 묶어준다는 얘기는 이 괄호는 전부 다 수식어구,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하면서 수식어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M 세 가지 있다 했죠? 명사 도와주는 형용사, 그리고 동사나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부사,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기억나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전명구까지. 됐죠? 전명구까지. 그럼 전명구가 들어온지 어떻게 알아요? 자, 보세요. 여기 농경지에 밑줄 쳐보세요. 이게 명사잖아요. 명사를 받으려면 전명구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뭐 근처에 라는 전치사와 적으세요. 전. 이 농경지라는 명사를 이용해서 우리는 전명구를 만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주어진 보기에서 뭐뭐 근처에라는 표현이 near가 있으므로 적고요. 그 다음에 농경지라는 표현도 찾아서 적어주세요. 있죠? farm. 그렇죠? 그래서 전명구가 완성됐어요. 그럼 뭐냐? 요 자신들의 요거는 이제 다시 거기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또 다른 수식어구야. 이 수식어구로 꾸며주는 또 다른 수식어구야. 그렇죠? 근데 얘는 주어져 있지 않아. 왜? 아니, 그들의는 우리 영어로 알지 않나? 그렇죠? my, me, your, 뭐 their, his, her 다 알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데 여기서 자신들이라고 하니까 적지 마요. 누군가가 our인가? 아니, our는 우리들의야. 잘 들어. 우리들의 our, 그의 his, 그들의 their 이렇게 돼. 근데 자신들이라는 표현은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봐봐. 나의, 너의, 그의 하면은 뭐 my, your, his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건 자신들이래. 그 자신이 나를 말하는 건지 너를 말하는 건지 모르잖아. 그 찾아야 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대의에 해당되는 소유격을 적어주자는 얘기야. 됐죠? 그리고 얘 봐봐. 얘는 자신들의가 농경지라는 말을 도와줘. 그리고 자신들은 영어로 뭐야? 대어지? 그리고 몇 단어야? 한 단어지? 근데 여기다 넣으면 안 돼. 형용사는 한 단어일 때는 앞에 넣어주라 했잖아. 그래서 near their farm 이렇게 해줘야겠죠.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형용사는 한 단어일 때는 앞에 넣어준다.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뒤에 넣어준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They can settle down. 그들은 정착할 수 있었지요. Near their farm. 그들의 농경지 근처에 정착할 수 있었지요. 해서 뒤에 있는 덩어리가 완벽하게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이거 못 들으면 날라갑니다, 이걸.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앞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어볼게요. 그렇다면 일단 이제 우리말 위치적으로는 앞에 들어가는데 영어 위치로는 이 A 자리에 들어가야 되느냐, B 자리에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5초 후에 대답할 테니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하면서라는 말은 이 밑에 있는 이제 포스트잇 영작에서 노트 영작에서 A 자리에도 과연 들어가야 맞을까? B 자리에 들어가야 맞을까? 자, A 자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손 한번 들어볼래요, 잠깐? A. B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손 들어볼래요? 오케이. 정답은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있지 않겠나요? 면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B? 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답은 둘 다 됩니다. 왜 그런지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영작은. 그렇죠? 그냥 무식하게 외운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암기 과목이 아니라. 자, 이해시켜 줄게요. 자, 일단 이 앞에 있는 파란색 형광펜은 다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맞죠? 다로 끝나면 문장이야. 그냥 다로 끝나지 않으면 뭐냐면 다로 끝나는 문장을 도와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어떤 걸 낸지 알겠어? 쉽게 얘기해서 엄마 사랑합니다. 그럼 이해가 가지. 근데 엄마 사랑하면 이해를 못해. 그렇게 말하면 뭔 소리냐, 말을 제대로 해라 임마, 그러겠지. 그러면 또 다른 말을 해야 돼. 엄마 사랑하면 이라고 했으면 뒤에는 다로 끝나는 또 다른 말을 해서 그 말을 도와주도록 만들어야 돼. 내가 엄마를 사랑하게 되면, 좀 이상하다 이거는, 사랑해야지. 내가 만약 엄마를 싫어하게 되면 내가 이 집을 나갈게,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자, 다시 얘는 다로 끝나지 않아. 자, 커다랗게 적어요. 다로 끝나지 않는 문장은 반드시 다로 끝나는 문장을 도와줘야 돼. 이건 이해가지? 왜? 아니, 봐봐. 이걸 다로 끝내볼게.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구나. 끝났지. 근데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어쩌라고? 뭐라고? 말을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이런 문장 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로 끝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다로 끝나는 문장을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M, 수식어구라고 했습니다. 수식어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형용사와 부사. 그 형용사는 누굴 도와준다 했죠? 명사를 도와준다 했어요. 근데 얘는 명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문장 전체를 도와주고 있죠. 그럼 형용사의 기능이 아니라 누구의 기능인 거예요? 부사의 기능인 거죠. 물론 전명구에도 부사라는 기능이 있고요. 됐죠? 근데 형용사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어요.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두 단어 이상일 때는 그 명사 뒤에서. 근데 부사는 위치가 어떻다 했죠, 쌤이?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아까 1번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전명구 두 개가 나왔는데, 부사 전명구 두 개가 나왔는데 누구를 먼저 쓰라 했어요? 네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장이 앞에다 막아놨든 중간에 막아놨든 두 개 중에 뭘 먼저 쓰든 네 맘대로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문장이 제일 앞에, 즉 A 자리에 박아놓어도 되고요. 동그라미. B 자리에 박아놓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작 답안지가 두 개가 탄생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두 개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빈칸의 위치를 어디 주냐에 따라서 A 자리에 적어야 될 수도 있고 B 자리에 적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답안지의 구성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2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일단 1번, A번 자리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결고리는 요 일단이라는 말 보이죠? 그래서 요 once라는 말로 이제 영어를 시작합니다. once. 이때 once는 뜻이 뭐냐면 저거요.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라고 해서 너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if와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once에는 옛날 옛적에 라는 뜻도 있는데 걔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아이입니다. 옛날 옛적이라는 그 전래동화 표현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됐죠? 그래서 once 뒤에는 이제 주어 동사를 적어줘야 돼요. 사람들이 적어주세요. people. 다음 시작했다 적어주세요. begin. 뭘 시작했냐? begin이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앞뒤에 누군가 다 와야 된다 했죠? 앞에 people 있으니까 뒤에도 뭘 시작했는지가 나와야겠죠? 그들이 시작한 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농사는 farming이죠.
정확하게 적으면 정확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farm은 농사를 짓다라는 동사고요. farming은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해석되는 동명사 구문입니다. 정확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 오해 위에 있는 해석이 저게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해석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시작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쌤이 형광펜으로 긁으면서 싹 다 읽어보고 마무리 정리할게요. 잘 봐요. 마무리합시다. 자, 일단 once people 사람들이 begin farming 농사를 시작하면 they 그들은 can settle down 정착할 수 있죠. near their farm 그들의 농경지 근처에 정착할 수 있었어요. 마무리할게요. 일단 이렇게 배열하고 이제 우리는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 자, 마무리 중요하죠? 자, 시작해볼까요? 일단 people 복수예요. 주어 동사 관계 따져주는 거예요. 뭐 스위치 괜찮죠? 이것도 이제 근데 이거는 뭐 조동사라서 뭐 그런 거 따질 이유는 없고요. 그렇죠? 이 캔이라는 조동사도 이제 동사 원형의 형태만 이제 반드시 써주고 이제 그만 확인하면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CLC 따집니다. CLC는 이 두 문장의 CL을 이제 일치시켜 준다는 것까지 포함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위에 우리말에서 제일 뒤에 쌍시옷의 유무를 보면은 여기 있었다에서 쌍시옷이 존재합니다. 그 밑에 있는 문장은 앞문장도 뒷문장도 전부 다 쌍시옷이 들어간 과거 시제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begin이 아니라 began으로 됐죠? can이 아니라 could로 적어줘야겠죠. 됐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명사들 중에 여기 농경지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명사가 주어져 있으므로 수일치는 쌤이 되게 중요하다 했고 얘는 주어진 우리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지만 farms라고 적어줘서 이제 수일치를 우리말과 시켜줘야겠어요. 그래야 사실은 이 대어라는 복수형과 이제 또 매칭이 되기도 하죠. 대어가 복수니까. 그렇죠? 사람도 여러 명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장도 여러 개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끝. 자, 이제 읽으면서 혹시 빠진 부분 없는지 확인 작업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once people began farming, they could settle down near their farms. 됐습니다. 자, 이제 대치 답안지 얘기할게요. 대치 답안지. 만약에 보통 첫 단어는 영작에서 주거든 얘들아. 첫 단어가 once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적으면 돼. 근데 만약에 첫 단어가 day로 시작하세요 라고 주어질 수도 있거든. 첫 단어가. 알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나? 얘기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once people began farming을 동그라미로 묶습니다. 그래서 얘를 뽕 해서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뒤에서 앞에 있는 문장을 도와주는 식으로 구성이 순식간에 바뀌겠죠. 쌤이 읽어볼게요. 물론 그때 이제 day는 대문자로 써줘야겠고요. They could settle down near their farms once they begin farming. 끝. 이렇게. 됐죠? 이렇게 주면 돼요. 물론 이때는 콤마가 필요 없어요. 자, 콤마 얘기할 테니까 이건 가볍게 듣고 마무리합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요. 봐봐요. 자, 만약에 문장의 위치 배열이 너희가 이 once라는 연결고리를 문장과 문장 사이에 했다. 그냥 내비둬.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 once 플라플라플라를 그치? 난 앞에서 도와줄래 해서 요 앞으로 갖다 쳐. 그치? 그럼 어떻게 되냐면 once SV, SV 이렇게 돼. 안 돼.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왜? 처음에는 once가 딱 가운데서 문장과 문장을 분리해주고 있지만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once가 앞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뭐 콤마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럴 때. 알았죠? 반드시 나눠줘야 돼. 그렇죠? 반드시 나눠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문장 영작 마무리하도록 할게요.